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긴급 지원금 지급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대상이 주민 전부인지 아니면 취약계층만 선별할 것인지 시군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남원은 유권자 2명 중 1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총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무소속 현역 의원과 민주당 후보가 맞붙는 전북 최대 격전지 남원을 점검했습니다. 폐교 수술을 받는 군산 서해대가 시끄럽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극심하다며 교수진 임시 보강이나 폐교 전 편입학 허용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종일 맑고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주민 전부에게 지원금을 주느냐 아니면 이 취약계층만 선별해서 주느냐로 도내 시군들의 입장도 갈려 있는데요. 자치단체별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한범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경제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 정부는 소득 하위 70% 계층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도내 시군들은 이보다 한 발 앞서 자체적으로 지원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재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7개 시군입니다. 익산과 군산시, 무주, 장수, 순창군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완주군은 1인당 5만 원을 주기로 했고 남원시는 정부 기준에서 제외된 시민들에게 자체 예산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피해 계층별로 핀셋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피해 계층이 광범해지면서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전라북도는 7세 미만 아이를 기르는 부모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전주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직자에게 생계비를 주며 선별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형평성을 고려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데만 2주나 소요된 전주시의 사례에서 보듯 선별적 복지는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원금 지급의 기준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전 국민을 상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꼭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수하면 된다는 제안도 새롭게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부터 익산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받는데 접수와 함께 1인당 10만 원씩 정액형 선불카드를 발급합니다. 익산시는 혼잡을 덜기 위해 5월 15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방법인 오부제로 접수받기로 했으며 지급된 카드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한 지역 사업장은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잠깐 집을 나섰다가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보건당국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인 23살 여성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21분쯤 격리 중이던 익산 원룸에서 벗어나 12분가량 인근 상점을 다녀왔는데 주민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자는 없었지만 보건당국은 A씨를 다니던 대학 기숙사에 격리 조치하고 조만간 추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4.15 총선까지 이제 불과 사흘입니다.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이었는데요. 도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원 임실 순창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현역 양측 모두 막바지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후보 유세에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이 함께했습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무소속 후보의 당선 후 복당은 없을 것이라며 이강래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탈당하고 나간 사람은 절대로 복당시키지 않는다.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되건 누가 지도부가 되더라도 이거는
경선 과정에서 극한 대립을 펼쳤던 박희승 전 위원장도 원팀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강래가 당선돼야 그래야 지역 발전 확실하게 앞당길 수 있고 이강래가 당선돼야 문재인 대통령 지킬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교회 등지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민주당의 조직적 공세가 바닥 민심을 뒤집을 순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이 상대 후보께서 열세를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선 이후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며 남원 임실 순창의 미래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를 판가름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또 일 잘 해온 사람 검증된 사람을 뽑아주셔서 남원의 최종 사전 투표율은 47.31%, 2명 중 1명꼴로 투표를 마친 셈인데 전국에서 경북 의성과 함께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 순창과 임실 역시 모두 4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이강래 두 후보는 상반된 분석을 내놓으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바닥 민심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은 민주당은 좋지만 인물은 이용호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이 돼서 저는 이 마무리 정리하는 데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이긴다는 확신 갖게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의 막판 결집이냐, 무소속 현역의 인물론 방어냐,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네, 이번 총선 사전투표는 도내 유권자 3명 중 1명이 투표에 나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북은 이번 사전투표에서 도내 유권자 154만 명 가운데 53만 6천 명이 투표해 34.75%로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 19대 대선 당시 31.64%를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도내 총선 최대 접전지인 남원 임실 순창의 남원이 47.31%, 순창과 임실 역시 모두 40%를 넘어섰고 군수 재선거가 열리는 진안도 46.96%로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은 여당인 민주당 쪽에 다소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휴원이 장기화하는 사립유치원의 수익자 부담금이 학부모들에게 환불 조치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유아교육비와 방과 후 학습비 31만 원 외에 중식비나 차량 운행비 등 14만 원가량의 수익자 부담금은 학부모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환불금의 반은 사립유치원이, 나머지 반은 도교육청 등이 분담하기로 했으며 환불 대상은 유치원생 13,000여 명에 이릅니다. 네,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군산 서해대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선 조치 후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학습권 침해가 극심하다며 교수진을 임시 보강하든가 폐교 전이라도 편입학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일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사회가 교육부에 폐교를 요청한 군산 서해대학교.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지난 2015년 전 이사장의 교비 146억 원 횡령 여파로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2등급을 받아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자 올해 11명의 신입생 등록도 반려한 상태입니다. 현재 24명에 불과한 교수진으로는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사진은 폐교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학생 200여 명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들을 갖다 다른 학교로 그냥 보내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재학생들 역시 온라인 수업으로 숙제만 내고 있다며 정시 개학이 되면 학교 운영을 어떻게 할지 아무런 안내조차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따로 들은 게 없어요. 회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직접으로 들었어요. 교육부는 한일 장신대와의 통폐합 추진도 서해대가 전 이사장에 횡령한 146억 원을 먼저 반환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서해대 이사회는 폐교되면 주변이 슬럼가로 변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학교 재산을 재평가해서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통폐합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수업 출석률 변동성이 커서 교육당국이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온라인 수업 참여율은 첫날 98.8%에서 다음 날에는 1.1%포인트 떨어졌으며 중학교는 1.8%포인트 줄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시행 초기 다소 가변적 상황이라면서도 수업의 질과 관련된 출석률 변화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됐던 제주 녹산로 일대 유채꽃밭이 코로나19 여파에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재고됐습니다. 축구장 10배 면적에서 7개월을 꼽아 키운 노란 유채꽃은 9시간 만에 모두 베어졌습니다. 제주 MBC 이소형 기자입니다. 샛노란 물결이 넘실대는 유채꽃 광장. 축구장 10배나 되는 꽃밭에 육중한 중장비가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트랙터 넉 대가 만개한 꽃밭을 가로지르자 가녀린 꽃대가 맥없이 쓰러지며 황량한 길을 냅니다. 보통 5월 중순쯤 꽃이 시든 뒤 베어냈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한 달 이상 앞당겨 파쇄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유채꽃 축제까지 취소했지만 주말이면 천여 명의 상춘객이 몰려들자 마을 주민들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 마을 주민들로부터 빨리 파쇄를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여러 번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도 또 빨리 이것을 파쇄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그 관광객들을 차단하는 것이 예방이 최선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유채꽃 축제를 위해 지난해 조성한 꽃밭만 9.5헥타르. 우리나라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된 녹산로 10km까지 만발한 유채꽃을 베어내는데 꼬박 9시간. 관람객 16만 명이 찾는 유채꽃 축제를 위해 주민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직접 씨를 뿌리고 꽃을 키워왔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많은 차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가시리 마을과 협의하면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제주의 대표 봄꽃 명소는 화려한 자태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을 사는 드라이브스루 판매가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농어민 지원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도청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특판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모두 5차례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주마다 판매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후변화로 국내에서 파파야나 바나나 말고도 아열대 작물인 커피나무를 키우는 농가들이 늘었습니다. 발효의 고장 순창에서 커피나무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커피나무 열매 수확이 순창에서 한창입니다. 순창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작목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실증포에 커피나무를 식재했는데 현재 아라비카종인 크리스탈 마운틴과 만델리 품종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수확된 커피 열매는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으로 보내져 다양한 연구와 개발이 시도되고 있고 농가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커피 맛도 차별화시키면서 건강에 좋은 미생물도 부합시키기 때문에 향후 기술 보급이 되면 지역 농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이 쌀과 라면, 김 등을 넣은 물품 상자 반디 꾸러미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 근로자와 자가격리자 등 150가정에 전달합니다. 무주군에 지정된 2,800만 원의 기부금으로 제작된 꾸러미는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됩니다.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자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의 뜻을 모아 생필품 반디 꾸러미를 제작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정에 지원하게 됩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남원 금암공원이 야간에도 찾을 수 있는 가족 생태 근린공원으로 거듭납니다. 남원시는 노암동에 위치한 근린공원에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02억 원을 투입해 힐링테크 산책로와 생태 체험 놀이터, 경관 조명 등을 갖춘 특화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완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돼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3년간 지원받게 됐습니다.
완주군은 외식 분야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잠정 연기했던 고창 청보리밭 축제와 김제 지평선 보리밭 축제가 올해는 열리지 않습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 추진위는 5월로 잠정 연기했던 축제를 코로나 감염병 확산세가 이어지자 전면 취소하고 청보리밭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제시도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진북면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농촌 인력난을 덜기 위해서 전북농협이 이번 한 달 동안 농촌 일선 돕기를 집중 추진합니다. 전북농협은 영농 작업반을 지난해보다 6개 많은 18개 반을 운영하고 기관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농촌 일선 돕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농협은 특히 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 독거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덕진동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 경기장 옆으로 이전하는 기본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부터 환경과 교통 관련 사안을 검토해 1년 뒤인 내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에는 오는 2023년까지 15,000석 규모의 1종 육상 경기장과 8,000석 수준의 야구장이 들어섭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세월호 희생 학생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과 아이들의 꿈을 그린 작품을 전시합니다. 4.19 혁명 60주년 기념전 진달래꽃 피고 지고가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현재 등 시간 흐름에 따라 감정을 표현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전주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홍교 추억 돌아보다 전이 전주 조형예술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인현 개인전이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모모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실구는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 문화체험교실 수강생을 오늘부터 나흘간 접수받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오늘까지 시각 분야 전업예술인을 대상으로 아트 상품 개발에 참여할 예술인을 접수받습니다. 군산시가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군산형 청년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티켓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전주국제영화제 서포터즈를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합니다. 문화콘텐츠 연구소 시네숲은 다음 달 4일까지 제3회 전북가족영화제 참가 작품을 공모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건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종일 맑고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4도에서 낮 기온 17도, 익산 4도에서 18도, 동북권 무주는 2도에서 17도, 진안 1도에서 14도, 서해안권 군산은 5도에서 16도, 고창 4도에서 1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